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뇨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고혈당,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너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게 이제 뭐 혈당이 올라가면 그냥 뭐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을 이게 깨는 게 문제인데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일단 이렇게 조절이 아예 안 되는 아주 높은 혈당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부족이에요. 인슐린 부족. 그러니까 인슐린이 웬만큼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는 1형 당뇨병에서 많이 생깁니다. 애초에 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1형 당뇨에서 주로 이제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보게 돼요.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너무 이제 이 글루카곤이라든지 글루카곤 또는 뭐 이 에피네프린,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카테콜라민 또는 콜티솔 그다음에 또 성장 호르몬, GH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혈당을 올리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. 이게 너무 많아도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은 이 인슐린 부족이 훨씬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훨씬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잘 안 생겨요. 그러니까 뭐 혈당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케톤산증까지는 잘 안 생깁니다. 그렇지만 인슐린이 아주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케톤산증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인슐린이라는 건 혈당 떨어뜨리는 그런 호르몬이죠. 근데 걔가 부족하고 이런 글루카곤 이런 애들은 혈당 올리는 거죠. 근데 얘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고혈당이 오는 겁니다. 아주 고혈당. 뭐 500, 600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뭐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돼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당 균형입니다. 당을 일정한 레벨로 맞추고자 하는 거죠. 너무 당이 떨어져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좋습니다. 일단 이거 자체로 혈당 균형 하나는 깨진 거예요. 혈당 균형은 이제 망가진 거죠. 예. 근데 이제 요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인슐린 작용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인슐린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지방에다가 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그러니까 이 중성 지방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인슐린이 부족해지니까 얘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 지방 조직의 분해가 많아져요. 지방 조직의 분해. 특히 이제 중성 지방이요.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고요. 글리세롤에 이렇게 지방산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끊어져-가지고 글리세롤하고 이 지방산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. 피 속에. 그러면 이 지방산, 프리패티 애시드라고 하는 이 지방산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가지고요. 간으로 가서 간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케톤을 만들어요. 케톤.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케톤이라는 건 원래 이제 콩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콩팥으로 배출이 잘 되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 배출하는 속도보다 케톤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 빠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산성 물질이거든요. 산성 물질이에요. 산염기할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얘가 너무 많아지면은 결국 산성으로 몸이 좀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몸의 균형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산염기 이런 균형을 아주 타이트하게 맞추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조금 산성으로 되는 거예요. 예.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. 여기서 이제 산염기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. 예. 요 기전은 제가 그 인슐린 작용할 때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또 요런 게 있고요.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몸에 체액량이라는 게 있죠. 그거의 균형도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액이라는 건 어디 있냐면은, 딱 세 군데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혈관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혈관 안에 이제 있는 그 혈액이 있잖아요. 그것도 체액의 일종이죠. 그 혈관 밖에 나온 뭐가 있어요? 세포가 있잖아요. 세포. 이렇게 세포가 있겠죠. 그럼 이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체액이 있겠죠. 그걸 이제 세포내라고 하고요. 세포 안은 아닌데 혈관도 아니야. 이런 데 있잖아. 이런 데. 요 사이사이.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간질이라 그래요. 요 세 군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이의 균형을
맞추는 게 중요하겠죠. 근데 이 균형은 어떻게 우리가 맞추고 있냐면은 전해질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. 나트륨, 그러니까 소듐이라든지 포타슘, 얘네들이 이제 한 뭐 균형을 맞추는데 요 정도 담당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요소가 또 담당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도당이 이만큼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의 그 삼투균형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거를 이제 삼투균형이 이 정도여야 되는데 포도당이 막 이만큼 너무 막 많이 늘어난 거예요. 그러면 결국은 이 체액량의 균형도 같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해질도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. 소듐이랑 포타슘 이런 전해질 균형도 같이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뭐 꼭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자체가 무너진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또 이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부정맥을 또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. 부정맥이란 건 심장 박동이 제멋대로 박동을 하는 게 이제 부정맥이에요. 이거는 꽤 심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혈당 올라가는 거 얘기를 했지만 보세요. 어때요? 막 산염기 이런 거 문제 생기죠. 또 체액량에 문제가 생기죠. 무슨 뭐 포타슘 같은 전혀 뭐 관련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죠.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. 이 고혈당이 단순히 혈당이 올라갔다 이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. 굉장히 여러 군데에 좀 다방면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겠죠. 다음 다갈 다뇨. 음료수 많이 마시고 뭐 갈증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변 보러 가고 뭐 이런 거요. 그리고 이게 산성이 되잖아요. 몸이 산성이 되면은 과호흡을 합니다. 과호흡. 그러니까 폐로 이산화탄소를 자꾸 내보내.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산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. 케톤 때문에 된 건데 몸은 뭐 몰라요. 일단은 산염기 균형부터 맞추고 봐야 돼. 그러니까 과호흡해서 이산화탄소 빼주는 거예요. 그런 증상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체액량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체중이 막 감소하기도 하고 그래요. 체중이 감소하고 이게 너무 이 체액량 균형이 안 맞으면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좀 늘어지는 거예요. 사람이 늘어지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. 혼수 상태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. 이런 식으로 되면은. 그리고 또 이 체액량이라든지 이 전해질 균형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은 복통이 생기기도 해요. 복통.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당 올라간다고 해서 복통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하죠. 이게 이제 이런 다른 쪽의 문제를 일으켜서 또 이런 증상까지 가능한 겁니다. 물론 뭐 지금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또 염증을 일으켜서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당뇨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고혈당,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